지금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 아직 인공화호를 착용했을 때 말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아찌입니다. 제가 인공화호 수술 브이로그를 올리고 난 후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요. 인공화호 수술 브이로그를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셨고 또 많이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많이 감동받았었는데요. 인공화호 수술 브이로그를 올리고 나서 또 몇몇 댓글에 이런 수술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남겨주셨었어요.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음악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다르게 들리는지, 음질이 어떤지 소리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쭉 인공화호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청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후천적으로 청력을 손실한 케이스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고 오른쪽은 심한 난청인 상태였어요. 120dB보다 더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못 듣는다는 얘기겠죠. 소리를 들을 때 오른쪽으로 소리를 듣는다 이런 거를 체감한 적은 거의 거의 왼쪽으로만 소리를 거의 듣고 살았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공화호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2022년에는 2개의 회사에서 2번의 인턴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듣는 거에 대한 긴장감이 많았고 부담감도 있었고 매일 출근길마다 결심했던 게 오늘 일을 어떻게 더 잘하지? 보다는 나 오늘 어떻게 더 잘 듣지? 이 고민을 가장 먼저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그 불안감이 커지다가 결국엔 이게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태까지 왔었어요. 물론 회사에서 청각장애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건 아니고 회사 청각장애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가끔 저한테 업무 지시를 내려주시거나 미팅을 진행을 할 때 마스크를 벗고 미팅을 진행해 주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일보다 이 소리를 듣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면서 내가 장애인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거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잘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제가 왼쪽 청력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쉽지 않죠. 원래 청력은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잖아요. 회사를 다니다가 수술 상담을 해보고 싶어서 병원을 갔었어요. 근데 가서 이제 청력 검사도 하고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해봤더니 지금 왼쪽 청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떨어지기 전에 오른쪽을 수술을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20대고 70년, 80년, 9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얼른 수술을 해가지고 좀 더 잘 듣게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 아직 인공화호를 착용했을 때 말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오른쪽 귀로 말소리를 인지하거나 소리를 듣는 것을 체감하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귀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귀에서 소리를 들어서 뇌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우리는 이거를 언어인지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소리를 듣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언어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해요. 아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들이 아기의 말소리를 가르치잖아요. 가나다라, 이거는 신발이고, 이거는 바나나, 사슴이고, 이렇게 말소리를 하나하나 배우잖아요. 이렇게 말소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에서 이게 가소리구나, 이게 나구나, 언어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인지 능력이 이렇게 발달돼야 정말 우리가 평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서로 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정말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저희가 귀가 2개잖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왼쪽 귀로 들을 때 언어인지 능력과
오른쪽 귀를 들을 때 언어인지 능력이 또 따로따로 있대요. 지금 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저는 왼쪽 귀로는 여러 말소리를 듣고 이걸로 막 대화를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 언어인지 능력은 진짜 보통 성인 수준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제가 말소리를 못 듣거나 오른쪽으로만 의지해서 소리를 듣고 언어를 뭐 배우고 체감한 적이 왼쪽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언어인지 능력 왼쪽에 비해서는 많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수술을 하기 전에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를 아예 예상을 못하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들리지 않을까? 그냥 뭐 아무리 못해도 말은 좀 들리겠지 싶었어요. 그러고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제가 수술 브이로그에서도 올렸지만 영상 마지막에 우울해져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마무리 못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소리를 막상 듣다 보니까 말소리가 정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이걸로 돼서 어떻게 생활을 하지? 이러고 1차 멘붕이 왔었고 모든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정말 과장이 아니라 외계어 듣듯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분명 한국에 살고 있는데 왜 한국말이 하나도 안 들리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진짜 많이 우울했었습니다. 아기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진짜 말소리가 다 이렇게 들리겠구나. 참 신기한 체험이었죠. 근데 다시는 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아직은 단어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않지만 모음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음을 구분을 못하는 상태예요. 뭐 예를 들어 우유, 우주 단어를 들으면은 우우 소리는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우유인지 우주인지를 몰라요. 아직은 그게 명확한 분별력이 없는 상태이고 이거를 계속 이제 재활을 하면서 언어인지를 발달시켜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수술을 한다고 바로 잘 들리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최소 6개월 그리고 1년 이상 재활 기간을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릴 때 그 언어인지 능력이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말소리를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오래 걸려가지고 좀 특이한 케이스고 성인이 된 후 이렇게 다 말소리를 알아듣고 나서 정말 나중에 후천적으로 소리가 안 들려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저와는 다르게 재활의 기간이 저보다 더 짧을 거고 말소리를 이해하시는데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보청기와 인공아우를 동시에 착용을 하면 이제 양쪽으로 소리를 모두 다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한쪽 귀로만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은 확실히 양쪽으로 들으니까 소리가 확실히 더 크게 들려요. 근데 이게 뭐 말소리도 크게 들리고 생활소음도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하굣길에 문득 걸어다니는 발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발소리를 못 듣고 살겠지라고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돌이켜보면은 대학교 와서 점점 발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공어를 착용하고 보청기랑 이렇게 2개 착용하면서 밖을 나가니까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원래 걸어다닐 때 발소리가 들렸었지 하면서 그때 고등학교 때 혼자 하굣길에 떠올렸던 기억이 다시 나면서 나 진짜 작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었구나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 열심히 살았던 제가 너무 기특하고 뭔가 서로 쓰담쓰담 해주고 싶어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보청기도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시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 똑같이 요즘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공화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영상을 주로 시청을 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평소처럼 많이 보지만 자막이 없으면 사실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막을 보면서 그 소리를 좀 어느 정도 인지하려고 연습을 하고 있고 노래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듣고 있는데 너무 막 신나고 리듬감 있는 노래는 아직 좀 듣기 어려워요. 약간 노래가 원음으로 다 들린다기보다는 비트 소리 위주로 많이 들린달까? 근데 그 음이 하나하나 들리는 단계는 아니고 비트, 베이스 소리 이런 소리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요. 클래식도 되게 악기 소리가 다양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 악기 소리들을 다 구분을 못하고 있어서 저에게는 조금 잡음으로 들립니다. 뭐 예전부터 오래 들었던 노래는 그래도 멜로디나 가사가 조금 들리더라고요. 막 옛날 노래를 들었던 게 좀 남아있나 봐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거는 들리는데 뭐 요즘 아이브 같이 최신곡들을 들을 때는 쭉쭉쭉 이렇게 비트 소리만 막 들리고 가사나 멜로디는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 최신곡을 요즘 잘 못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수술을 하기 전에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본 영상들만 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하기 전에 수술 동의서를 작성을 해요.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중 하나가 미각신경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청신경을 자극하는 과정에서 미각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각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미각이 살짝 마비될 수도 있다, 뭐 미각을 잃을 수도 있다. 근데 보통 한 달이면 돌아온다, 이런 안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부작용은 안면마비였는데요. 아주 희박한 확률이겠지만 안면마비도 올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통 약간 신경을 건드리는 수술이다 보니까 신경 관련된 부작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미각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나라는 것에 대답을 드리자면 저는 미각 중 단맛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단맛이 정말 신기하게 오른쪽 신경을 건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단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왼쪽은 사실 신경을 건들지 않았으니까 왼쪽에서 단 음식을 넣으면은 단맛이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단맛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나 단맛을 지금 못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고, 이게 단맛을 못 느끼다 보니 감칠맛도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짜다, 맵다, 쓰다 이렇게까지밖에 안 느껴져가지고 밥을 먹을 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재미가 없었어요. 뭐 한 달쯤이면 돌아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2달? 3달이 지나서야 단맛이 서서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는 뭐 사람마다 다른데 뭐 수술 후기들을 보았을 때 뭐 다들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저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수술이 아니라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었어요. 또 수술을 하고 나면은 약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뭐 항생제, 소염제, 뭐 위보제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하루에 정말 많을 때는 30알 정도 약을 먹었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뭐 호르몬이나 피부 부작용은 물론 그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얼굴이 이렇게 땡그랗게 붓는 거거든요. 얼굴이 정말 심하게 부었었어요. 엄마가 얼굴이 왜 이렇게 심하게 부었냐고 놀라실 정도로 진짜 엄청 땡그레졌었거든요. 한 거의 일주일 동안은 얼굴이 많이 붓다가 복용을 중단하면서 서서히 붓기가 빠지고 원래 평상시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통 한 달은 걸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약을 한 2주는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약을 끊는다고 부작용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천천히 없어지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저는 1월 초에 했지만 그 1월 한 달 동안은 거의 밖에도 잘 못 나가고 그냥 집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2월에는 정말 나 해방이다 하고 미친 듯이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수술 후기들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됐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수술을 해도 사람의 청력 상태에 따라 그리고 언어인지 능력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도 있구나 라고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이 재활을 하면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공유할 테니 저의 성장 이야기를 함께 다 지켜봐주세요. 그러면 저의 인공호흡 수술 후기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